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젠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이렇게 함께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각자가 다른 모습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고난 역경 환란으로 두었던 내 삶 속에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춤추는 난 예수쟁이. This is my destiny.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 수 없어.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큰 이유, 거룩한 신랑의 영원한 짝 최고의 신부.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한 가지 믿음. 이 노래 듣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겐 치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난 노래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찬양과 감사를 주께. 주님을 사랑해요 그대만을. 너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우리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저는 금광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센터장 김선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광 청소년 문화의 집은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과 가족과 같은 기관인데요. 저는 오늘 일종의 객원 MC로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진행과 또한 여러 질문들을 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어떠셨나요?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 아이들의 생활을, 학교 생활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입학 설명회는 학부모님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대면하여 소통하면서 시간을 가졌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입학 설명회로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으로 생방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으로 댓글로 올려주시면 나중에 Q&A 시간을 통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의 모태인 금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삼 목사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광교회 김영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소망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잘 교육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좋은 성품을 아이들이 키우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쌓아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을 잘 키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들의 가야 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함께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행복하고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교육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밝은가, 인사를 잘하는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잘 배양되면 그런 모습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무장된 아이들로 함께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금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러브리지 교육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입니다.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의 류구영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의 류구영 교장입니다. 이렇게 2022학년도 온라인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현재 처한 교육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어머님들과 부모님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20세기를 거쳐서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를 생각을 해보면 1900년부터 시작한 이 20세기는 사실 우리 기억 저편에 있었던 또는 듣지도 못했던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됐죠.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질병 하나로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을 수 있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의 시대를 우리는 지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인재도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시대가 된 거죠.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게 21세기로 이어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이렇게 넘어온 지식 정보 혁명의 시대에 도달해서 현재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리고 지금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달했죠.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AI가 중요하고 LOT 등등 정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던 도중에 저희가 충격적으로 코로나19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1세기는 어쩌면 뉴노멀로 말해지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바로 지금이 21세기의 시작, 뉴노멀의 정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와 교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적 생각에서는 만나서 예배하고 만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지금은 대면, 접촉 이런 것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분야의 이러한 충격들이 너무나 컸습니다. 학교들은 쉴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 학교를 나오지 못하거나 모두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독교의 충격, 교육 분야의 충격이 컸다면 기독교 교육기관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대한기독교 교육기관이 저희 학교는 이거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한 훈련을 계속 해왔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유연적으로 대응해왔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투명적으로 학교 상황을 말씀드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적응함으로 통해서 사전 대응을 통해서 작년과 올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잘 진행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교육을 저희가 ABC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육이라는 건 교육의 A, 인간이라는 엔트로포드가 인간의 존재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그 다른 인간을 인식하는 인식에 대한 훈련을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아이들의 습관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러한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부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시킨다, 공부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공부라는 글자는 하늘을 뜻하는 한 획과 땅을 뜻하는 한 획 사이에 통달한다는 뜻이 공이라는 글자거든요. 부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을 통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이치를 가르치고 땅의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기독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배우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인간은 그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도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 교육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학교라면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시기적으로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 일반 대학과 직업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 등등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정형화된 포멀,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인포멀, 그리고 아예 정형의 틀을 깨버린 논포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대한교육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기독교 학교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 교육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삶에 대한 교육을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너무 급급하고 있어요. 성공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남을 보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행복만 추구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고 배워서 남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교육이 아닌가 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자라오시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어오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고난을 안 겪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고난을 모르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겪어봐야 되고 아이들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육과 전문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교육들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그런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됩니다. 비접촉, 비대면이 심화되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는 학교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기본 커리큘럼은 기독교 신앙, 성경을 기초로 한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국내에는 기독교 배경의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득이 미국에 있는 교재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알파 오메가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여기 현재 화면에는 1학년 성경 교재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사회, 수학 각각의 분야에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과학의 여러 가지 법칙에 관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서 과학을 배우며 수학을 배우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셨지만 아이들이 바이블을 배우고요. 현재 있는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아이들이 현재 1학년 아이들이 매스 문제를 푸는 단순한 계산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 과학 교재는 1학년 교재와 3학년 교재입니다. 아무래도 1학년 교재는 그림 그리고 작은 짧은 글 위주였다면 좀 학년이 올라가면 글밥이 훨씬 많아지고 아이들이 풍성하게 글을 읽도록 하는 그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에서 교재가 기독교 배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을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와나입니다. 어와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말씀만 암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과 개인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암송, 그리고 예배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4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팀별 경쟁도 하고 게임도 하고 팀별 점수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리고 우승팀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칭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원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세상을 알게 하는 훈련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때는 학기당 1회 주변으로 봉사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해외로 교환학생으로 다니거나 또 해외 단기 선교 활동을 다니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아이들이 이제 저희 그 중등 과정에서 미국으로 3개월간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이들에게 미국에 있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호스트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3개월가량 아이들이 교환 연수를 좀 다녀오게 되고요. 또한 초등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등 2학년, 3학년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2회가 되는 거죠. 해외 단기 선교 활동을 다녀옵니다. 현재 사진에 있는 건 저희가 재작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장면인데, 아이들이 캄보디아 그 바포 사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빵과 밥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남게 된다면 옆에 있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행 관광도 좀 할 수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학년 때에는, 그 저학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고학년도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요양원들의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다 이런 월드비전과 같은 또 다른 선교단체나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또 도움의 손길을 주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언어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영어 및 중국어, 외국어 중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 저학년 때부터 영어 시간이 주당 4시간, 중국어 시간이 3시간씩 투입이 되면서 아이들이 외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과 또 독서 교육을 편성을 하여서 아이들에게 언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재밌게 언어를 표현하고 말하는 훈련 위주로 가게 된다면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글쓰기와 쓰기 훈련과 그거에 대한 표현 능력을 좀 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으로 넘어가면 영어 집중을 통해서 장문을 쓴다든가 장문 독해 등등의 능력이 또 양성이 되겠죠. 중국어에 있어서는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들 흥미 위주로 갑니다. 아이들이 좀 재밌게, 어떻게 하면 중국어 재밌게 하게 될까? 중국어에 대한 흥미 위주로, 그리고 흥미를 가진 아이가 계속 중국어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중고등 과정에 오면 중국어의 경우는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좀 줄이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선교적인 중국어 정도만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중국어를 영어처럼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중국어 일반 그런 집중 수업을 하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어와 중국어에 집중을 하니까 국어의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독서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 리딩 레이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리딩 레이스는 사실은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와 함께 개발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가지고 이것을 거리로 환산을 합니다. 거리로 환산한 걸 쭉 모아서 아이들이 마라톤에 비유해서 이 아이들이 마라톤 거리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 라는 것을 너 이번 달에 이만큼 거리를 갔어 라고 보여주고 아이들도 그거 성취에 대한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읽은 그 책 분야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문학 쪽만 너무 많이 읽었는데 다른 쪽 분야에 대해서 과학책을 좀 읽게 해줘볼까? 또는 사회 분야에 대한 책을 읽게 해줘볼까? 이런 게 분석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 리딩 레이스라는 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술과 독서 교육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한국사 교육과 일반 사회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좀 더 고학년이 되면 아예 국어와 한국사 교육이 저희 커리큘럼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사회 과목을 저희가 교수하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와 국어와 사회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왔다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진로와 성품 교육 또한 필요하겠죠. 우선 저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그 생활 습관 훈련을 하기 위해서 크레딧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신앙 점검 그리고 생활 점검을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그것을 아이들이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의 감사를 가지고 크레딧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크레딧을 모아서 달마다 또는 격월로 학교 내 작은 시장을 엽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그동안 모았던 이 크레딧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는다든가 문구류를 산다든가 이런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이 이 크레딧을 모으는 재미로 또 이렇게 생활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크레딧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월별 성품 교육이 있어서 저희가 3년 동안 18개 주제가 돌아가면서 매년 6개 주제가 성품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선정 주제를 앞서 말씀드린 독서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독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등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진로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로 교육 상담을 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이것은 개별 진행과 그룹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학교 폭력 교육이라든가 안전 교육, 성교육 등등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각의 그 달란트를 개발하는 훈련을 저희가 합니다. 우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 건의하여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 아이들이 자치회에서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저희 선생님들께 제안해서 선생님들께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서 저도 이렇게 하나 사서 입은 저희 후드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치회 활동뿐만 아니라 교내 여러 가지 미화 활동들을 아이들이 진행을 하죠. 학년별로 맡은 구역들이 있어서 그곳을 아이들이 꾸민다든가 또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요. 학생이 원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을 해서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들과 이렇게 연계돼서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배움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가 금강청소년 문화이집과 함께 있다 보니까 금강청소년 문화이집을 통해서 외부의 자체단체와 연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연결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CA 활동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CJ와 연계해서 중고등 CA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와의 여러 가지 연계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학생 스스로 만드는 예배가 운영이 됩니다. 밴드부라든가 율동이라든가 그리고 학년별로 자기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렇게 아이들 스스로 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각각의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 체험 학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기별로 2회 이상 현장 체험을 해왔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는 학기별로 1회씩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입학식과 졸업식 당연히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재능으로 풍성하게 진행을 하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 행사들을 진행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식목일 행사, 요즘엔 식목일이 일반적으로 많이 강조되지 않는데 저희는 이 식목일을 미콜로지라는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나를 뜻하는 미와 환경을 뜻하는 이콜로지를 합성한 건데요. 아이들이 나와 환경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이 미콜로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추석 때는 추석의 전통체험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남한산성과 연계한 숲체험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 아이들이 다녀오는 교환학생 그리고 또는 미국에서 저희 학교를 방문하는 이런 초청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 현재 보여지는 사진들은 저희가 CTS와 연계해서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들 또 외부와 연계했던 여러 가지 이런 만들기 활동들 그리고 이제 대한학교 연맹과 함께 했었던 축구대회에서 아이들이 시상을 받은 장면과 외부로 이렇게 뮤지컬이라든가 활동을 나갔던 사진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활동들 많이 있고요. 추석의 행사라든가 또 외국인들과의 연계 활동들 등등도 저희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음악, 미술, 체육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감성 및 체력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미술, 체육 등등이 이루어지는데 초등 때는 저희가 좀 정형화돼서 정해진 것을 아이들에게 시킨다면 중고등에는 아이들이 좀 원하는 것들, 자발적 선택 수업을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의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때는 피아노 위주로 하다가 이제 현악 쪽으로 좀 넓혀서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은 친구들은 피아노를 치겠지만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기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 체험을 하게 하고요. 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노래 수업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수업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자체 활동을 하지만 외부 여러 가지 출품 등등 여러 대회 등의 출품을 하면서 아이들이 외부와의 미술 연계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미술 활동은 학교의 연간 커리큘럼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등 저학년 때 특공무술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성남시청과 성남교육청과 함께 하는 수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음악 줄넘기 등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체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현재 학교의 지금까지는 저희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우리 학교는 초중 고등 과정이 현재 50명이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이 19명, 초등 고학년이 19명, 중고등이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가 이제 저희 학교에 함께하면 더 풍성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입학 설명회가 모두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께서 저희 학교 입학 원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학 원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각 가정에 가족 면담 날짜를 잡고요. 면담은 부모님들과 아이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저희가 면담을 하고 아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합격자 발표를 개별로 그리고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요. 11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12월 첫 주에 저희가 신입생,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는 자녀가 함께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옷 치수를 좀 재서 교복 치수, 체육복 치수 등등을 재야 돼서 부모님 함께 오시면 내년 3월에 입학할 때까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한 저희 교복은 또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이러한 모든 준비가 마쳐지면 내년 2022년 3월 2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저희 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육과정 설명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번 순서는 교장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Q&A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난 한 2주 정도 사전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중복되는 것들을 좀 빼고 정리를 해놨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 PT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요? 제가 손을 쓰면서 말 안 하는 습관이 있는데 손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NG가 너무 많이 나서 나중에 손을 풀었더니 말은 잘 나갔는데 혹시 보시면서 눈이 불편하시지는 않으셨나 좀 모르겠습니다. 네, 요새 이렇게 손을 계속 써야지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너무나 좋고 귀한 설명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교육 과정을 배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내 교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질문 주신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입학 설명회에 와 계신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질문부터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같아요. 한글을 미리 떼지 않고 입학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 많은 유치원이나 프리스쿨들에서 그 한글을 떼서 보내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은 일반 공교육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떼지 않고 온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글 자체가 워낙 과학적이고 그 배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떼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떼고 왔다 하더라도 처음 1학기 시작할 때쯤에 선생님께서 한글의 이 조음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읽는 훈련을 다시 하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큰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한글 못 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입학 원서 지금 내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오긴 한 것 같은데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함께 공부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학교를 처음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부터 제일 크게 고민했던 문제고요. 네. 여기 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좀 많이 시골에서 자랐을 때 저희 반 한 60명씩 있는 반에서 자랐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선생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저희가 학교를 처음에 고민하면서 했었던 인원이 저희가 12명이 아마 맥시멈일 거다. 그걸 넘어가면 선생님 눈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을 구성할 때 한 학년에 12명 이하로 아이들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실제로 저희 학교의 그 한 학년은 10명 이하입니다. 네, 1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인원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또 기질과 성품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의 차이점을 궁금해들 하셔요, 보통. 일반 학교와 저희 LCS와 교과 과정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과학, 수학, 영어에 대한 것들을 일반 학교처럼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지 궁금해 하셨고요.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인데 세상과 기독교 학교로서 어떤 것들이 구별되어지고 있는지, 구별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로 합쳐서 답변을 드려도 될 것 네. 같아요. 저희가 학교를 처음 고민할 때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물론 공교육에서 가르쳐지는 것들이 많은 교육학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저희가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선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한 교육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국내에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미국에 있는 교재에 미국의 알파 오메가라는 그 교육 단체에서 만들어낸 라이프팩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네.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기본 교육을 하는데 이 교재 속에는 바이블, 매스, 사이언스, 히스토리 앤 지오그래피, 그다음에 랭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바이블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기독교 교육이냐?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 교육을 하든 과학 교육을 하든 그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과학 법칙이 들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 자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사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과학 법칙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라는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하실 만한 건 그러면 잠깐만 국어 교육이나 다른 교육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독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특히 저학년 때는 아이들의 독서한 내용들 가지고 받아쓰기를 한다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국어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사나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교재 내용을 일부 바꾼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추가 보조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말해달라는 스텝의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뇌에서 단어가 굉장히 빨리 쏟아져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행정, 교과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학력 인정에 대한 궁금증이 대안학교 보내는 부모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졸업하면 학력 인정이 되는지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지 여기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검정고시가 어려운지 우리 아이가 검정고시 합격할 수 있나요? 막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것까지 보태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고요. 정확하게는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저희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인가라는 건 정부로부터 학력을 인정받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 아이들은 모두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현재 교육법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13살이 되어야만 검정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6학년 4월 달에 검정고시를 보도록 하고 있고요. 중학생의 경우도 고등학생의 경우도 중등 고등 나이에 맞춰서 검정고시를 보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입학 설명회가 9회차, 즉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9회차 입학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8번의 검정고시를 봐왔고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초등의 경우는 우선 검정고시는 질문 이거 답변부터 드려야겠네요. 검정고시는 평균 60점을 넘으면 해당 과목의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바에 따르면 초등은 지난 8번의 검정고시에서
오히려 만점을 못 맞는 아이들, 한두 개, 두 개 틀리는 거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많았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아이, 학력이 뭐 부족한 아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그만큼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중등, 고등에서도 충분히 점수가 되어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검정고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학생들 실제로 뭐 60점 통과하는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점을 받느냐, 하나를 틀렸냐, 아니면 세 개를 틀렸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교과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사교육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다니지 않아도 되나요? 저희가 학원을 다니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현재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공교육은 사교육을 따라가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히려 학원 과제를 하느라고 학교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재밌게 다니는 걸 원합니다. 학교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여가를 의미는 레저에서 나왔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놀기를 바라는 거죠. 특히 초등 저학년 때는 프리스쿨에서 간 넘어온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가 재밌게 즐거운 곳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공부할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학원을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영상에서도 잠깐 앞서 그 커리큘럼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예체능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나 체력 함양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학원,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 체육학원에 가는 것은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학원, 쉽게 말해서 공부 관련된 거 학원 다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체능 관련된 것들은 학교와 상의를 해서 다니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학교 질문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학생,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경우 학교 생활 적응과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질문이 하나가 올라온 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학교를 다녀도 적응을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비슷한 유형의 질문인 것 같아서 보태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사전 설문에 저희 학교 입학 원서에 보면 부모님께서 저희의 학교 교육 이념에 동의하시도록 서명을 그리고 서약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동의하신다면 부모님께서 기독교인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저희가 가르치는 교육에 동의하신다면 함께 아이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도 편입 또는 아예 신입 학생들이 그렇게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또 졸업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학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교육에 맞춰서 저희가 맞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아이들을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중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중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국어, 영어를 이제 언어 교육을 계속해서 해 오는데, 일반 학교 출신의 학생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중학교로 편입할 경우에 그 언어 학습에 대해서 혹시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영어랑 중국어에 대한 시간 배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랑 중국어를 좀 많이 배우는 편이고요. 그리고 교재가 영어 교재다 보니까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중간에 편입을 해오면서 영어나 중국어에 좀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좀 추가로 배정을 해서 그 아이를 위한 빨리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 이 아이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어서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더 추가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 학교에서의 그 교육의 부족함을 느끼시고 저희 학교로 편입한 그 가정이 초등도 있었고 중등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보조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그 자기 학년으로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따라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작년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서 교과 진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 이렇게 편입한 학생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적응하고 교육을 따라가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다음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전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 개인의 달란트에 맞는 그 적합한 훈련과 품성 개발을 한다는 홍보글을 보게 되었다. 그런 홍보글을 달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학부모 중에 한 분께서 이 부분이 가장 우리 LCS의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학교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저희 학교 규모에 대해서 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등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거의 모든 본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거울인 것처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초등의 경우는 그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이 알고 그 아이와 상담하며 또 부모님과 상담하며 그 아이의 성품이라든가 또는 비전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요. 중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신앙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로 탐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강교회의 부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지도 훈련은 금강교회 부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또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훈련은 옆에 계신 우리 김선태 국장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에 앞으로 나아갈 바를 찾는 그런 길을 찾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가족기관으로서 저희 금강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설립의 이제 취지나 목표가 청소년 진로를 위한 여러 가지 경험적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저희 기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굉장한 신앙심과 또 소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 탐색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학교 안에서 활동으로 담아낼 수 없는 내용들은 저희 금강 청소년 문화의 집의 여러 활동을 참여하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금강교회의 부목사님께서 일종의 교목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서 그 부분을 메꿔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 실시간 질문으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어 중국어 관련된 질문인데 아마도 질문을 주신 분이 저희 러브리지 프리스쿨에 현재 7세를 다니고 계신 분 같아요. 영어와 중국어에 이제 막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자신감도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놀이보다는 공부로 언어를 접하게 될 텐데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로 바뀌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LCS에서는 개인의 기질과 성향에 대해 파악하고 다가가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분으로 계속 훈련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선생님이 담당해야 되는 아이가 적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 교육이 프리스쿨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재밌게 하다가 학교로 오자마자 갑자기 교육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1학년 초기에는 아이들이 정말 놀이처럼 수업을 즐길 수 있다가 점차 강화돼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아이에게 힘들게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프리스쿨 때 일반 유치원이나 저희
러브리지 프리스쿨이나 한 클래스가 30분 정도거든요. 근데 학교로 넘어오면 40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늘리진 않아요. 네. 맨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충분한 시간을 수업할 수 네. 있도록 훈련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제 말씀이신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중에 뭐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안도 드려주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저희 작은 규모의 학교는 이것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발달에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이어서 조금 쉬어가는 질문으로 이건 제가 질문을 만드는 건데 작년 올해 굉장히 긴급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랬는데 러브리지에서는 이 시기 어떻게 대처하셨고 또 어떻게 교육하셨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면서 저희도 3월 2일 개학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훨씬 더 늦게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준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육을 위한 준비가 좀 과거에 돼 있어서 한 2주 정도 늦게 하지만 3월 셋째 주부터는 온라인 수업을 미리 준비를 하여서 아이들에게 배포하고 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 학교의 작은 규모의 장점입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정부에서 제한하는 그 교육 인원수의 제한, 그러한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에 저희가 그 제한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 교육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고요. 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학교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부 명령이 내려와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저희가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짧게 줄이면서 그리고 그 짧게 줄이는 기간에도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3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질문은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영향이 클 텐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선생님들의 영성과 신앙적인 관리 일종의 그런 것들은 금광교회에서 해주시는 건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우선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학교를 구성하시는 특히 초등, 중등 풀타임 선생님들이 모두가 금광교회 분이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 출신 선생님들, 현재도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선생님들이신 경우도 있고요. 금강교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금강교회에서 교목으로 와주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기독교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창조과학 교육을 참여하시도록 해서 몇몇 선생님들은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을 마치셨고요. 내년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변의 다른 대안학교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쪽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다른 교장 선생님들 또 다른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영성 유지 그리고 기독교 교육 관련된 그런 마인드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의 소통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교사와의 소통 및 또 학교와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선 학교에서는 부모님들과 한 학기에 1회 이상 부모님과 선생님의 면담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주 선생님들이 각 반별로 부모님들께 상황에 대한 현재 학교에서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고 저도 전체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매주 어떨 때는 격주로 학교의 여러 가지 일정들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이걸 마치고 나면 이번 주 또 저희 부모님들에 대한 안내문을 또 이제 발송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소식지나 여러 가지 그 온라인을 통한 연결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도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 상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부모님들께서 제게 연락을 주시거나 선생님들과 연락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자녀와 학생 사이, 자녀와 선생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유튜브 댓글로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그 부분도 준비된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리지 교육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러브리지 교육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면 저희가 부모님과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 저희 학교 커리큘럼 설명에서도 저희 자치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아이들이 제시한 의견들, 제안들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이미 수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교 운영회에서 학부모님들과 학교가 함께 참여를 해서 그곳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함께 교육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이를 위해서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할 예정이 있죠.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들은 다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고, 혹시 질문 가운데나 교육 과정을 듣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아이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질문할 내용들도 사실 있으실 거예요. 공개하지 못할 질문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질문들은 언제든지 저희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 그 전화를 통해서 또 방문 약속을 잡으시고 학교도 둘러보시고 또 선생님도 만나보시고 하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031-746-1007번입니다. 031-746-1007번입니다. 마무리 인사를 교장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동안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고 하면 질문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무리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마지막 질문과 연계해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가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러브리지라는 건 러브와 브리지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다리가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전달되는 다리 역할을 하며 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함께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을 2022년도에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긴 시간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부족한 준비였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선택할 이 학교, 우리 LCS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이 가득하셨기를 저희도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수개월 전에 저희 학교 학생 3명이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대안학교 학생들이 강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의 강연을 마지막으로 함께 시청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영상 한쪽에는 모집 요강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입학 설명회 2022학년도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 초, 중, 과정 입학 설명회 모든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인사로 여러분들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 10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민입니다. 저의 이야기에 앞서 저희 학교를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는 성남 남한산성 자락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성남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금광교회 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학년 간의 구분이 없이 수업과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들, 후배들과 폭넓게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돌봐주면서 선배로서의 인격과 자세를 세워가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또 저희 학교는 셀프 스터디를 중요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혼자 공부하면 더 깊게 집중할 수 있고 저에게 딱 맞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생기곤 하는데 그때마다 제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에게 딱 맞는 도움을 주십니다. 저희 학교는 미국 교재를 사용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때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고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게 해주는 학교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로 비전 트립 단기 선교 훈련을 다니기도 하고 외국의 학교와 교환학생을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신학훈련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의 이런 특별 프로그램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는 저의 첫 번째 단기 선교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하는 해외 활동이다 보니 놀러 간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름만 선교였습니다. 친구들과 계속 붙어 있으면서 놀 수 있는 것, 그리고 관광하는 날만 기대하면서 그곳에 갔었던 저는 봉사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오히려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숙소에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놀다가 제가 우연히 휘두르던 팔에 친구가 맞아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제였지만 저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는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은 선교 활동을 할 때도 봉사 활동을 할 때도 친구 관계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평이 커져갈 때쯤 저는 한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 마을은 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마을의 아이들은 옷도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곳에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 기증한 우물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에게는 늘 당연했던 물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불평하고 있는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언제든 정수기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에게 당연한 것에 너무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감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저에게는 감사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평은 그만, 감사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올 때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는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찾게 된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헤브론 캠프에 참가한 이야기입니다. 헤브론 캠프는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음 캠프입니다. 저는 그 캠프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었습니다. 점심 저녁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말씀 암송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죠.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해본 적도 없는 어려운 설거지가 재미있을 정도였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쓰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고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밝혀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나 저의 죄를 친구들이 듣고 놀리지는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죄를 하나씩 적어가다 오히려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도,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쭉 펴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의 이런 특별한 행사들은 세상을 향한 시선만을 넓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눈을 넓게 해주었습니다. 감사를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신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라고 믿음이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학교를 통해 경험한 것들로 저희 믿음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곱씹어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모든 순간에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삶입니다. 선물로 받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선물로 받은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부끄럽게도 아직 분명한 꿈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인생에 함께하신, 앞으로도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